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저희 회원 전용 영상이고요. 주로 이수학 얘기를 많이 할 거고, OCI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내용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완벽 분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분석은 못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에, 죄송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인적 분할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초심자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정도 알았으면은 어느 정도 뭐 언론이나 최소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 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부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및 OCI 인적 분할이 대주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 그쵸? 자, 기업 분할이에요. 기업 분할. 자, 기업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뭐 많이 들었어요? 물적 분할 많이 들었죠. 작년, 재작년 물적 분할이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선택이 바로 물적 분할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적 분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기업 분할의 하나예요. 기업 분할은 크게 두 가지다. 뭐냐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가 뭐예요? M&A 합병 이런 게 바로 기업의 그걸 통합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업을 나눈다는 거예요. 분할. 그럼 분할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러면은 야, 가만히 있던 좀 멀쩡한 기업을 왜 분할시키냐? 그럼 왜 분할시킬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사업이 잘 되죠? 그리고 잘 되다 보니까 슬슬 다른 사업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쵸?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은 이거는 마진이 별로 안 나와. 그러면은 제조업 보니까 야, 이거 물건 찍어내서 돈 많이 버는 게 보여. 그러면은 야, 제조업도 슬쩍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소기업들 중에 좀 크기 시작하면, 유통으로 크기 시작하면 전자상거래업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장을 통해서 OEM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직접 나중에 기획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섭외해서 만드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이 자꾸 탐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합물을 내가 잘 다루니까 리튬이온과 관련된 2차전지 사업을 좀 해볼까? 그게 바로 LG화학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어떻게 했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 사업부, 그러니까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부를 기업 분할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누자.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산업은 내가 그냥 그대로 할게. 이 새로운 사업부는 너 어차피 이 배터리 사업에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 투자 받으려면은 나랑 섞여 있으면 밸류 가치도 좀 꼬이고, 그리고 이제 딱 2차 전지에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저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따로 내가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너 기업 분할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얘네 둘이 분할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물적 분할이고 또 하나가 인적 분할인 거예요. 근데 LG화학은 뭘 선택했다? 물적 분할을 선택했다. 물적 분할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업부가 늘어나다 보면 이놈의 기업이 백화점처럼 여러 사업을 하게 돼서 회사 밸류가 높아져도 이게 반영되기가 애매해요. 얘는 뭐 잡다하게 다 하는 거예요. 뭐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뭐 화학 산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싶은데 얘네는 뭐지? 2차 전지 기업이야? 뭐 무슨 화학 기업이야? 아니면은 뭐 서커스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 사업들을 좀 분리해가지고 난 이 회사에만 투자하고 싶어. 이거 2차 전지 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기업을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장에 따른 효율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 기업 분할이에요.
자, 그럼 기업 분할의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물적 분할부터 설명드리면, 자, 물적 분할은 뭐냐면 모회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얘를 물적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입장은 뭐예요? 주주 입장은 물적 분할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LG화학을 산 거는 너 LG화학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2차전지 기업으로 너 잘 될 것 같아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너네들 물적 분할해버리면은 주주인 내 몫은 없고 이놈들이 분할해가지고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00%를 가지게 되니까 야 그럼 네 회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모든 주식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나한텐 떨어지는 거 없잖아. 그러면 나는 직접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그 2차전지 기업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너한테 LG화학한테 투자했는데 근데 뭐냐 이게 이제. 그래서 당시에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하고 개미주주가 반대를 표명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어떻게 돼요?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랑 이제 분할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성장 가능한 사업 분야가 빠지니까 LG화학에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나가니까 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LG화학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회사 입장은 뭐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또 뭐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 물적 분할하는 후에 100% 지분을 모기업 LG화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 유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LG화학을 그대로 끌고 갔으면은 거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막 이제 성장하고 LG화학 전체가 막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 LG화학이 상장하는 게 어차피 2차전지 기업이니까 난 좋아. 그래서 나중에 2차전지 기업이 밸류로 평가받으면 훨씬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야 LG에너지솔루션 100% 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져가자. 그러면 기관이랑 사모펀드 같은 애들한테 지네들 유리하게 그쵸? 혹은 지네들 뒷돈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모펀드에 대해 지들 돈 투자할 수도 있고 그쵸? 오너들이 또 그런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얘네들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밸류들에 일단 기관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나 그 다음에 지들 차명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자기하고 친한 곳한테 3자 배정을 유증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밸류들이 더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그때 지나고 나서 상장 진행하면은 중간에 투자했던 놈들이 다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다 오른 다음에 상장되면은 우리가 그때 사게 되면 이미 다 밸류가 많이 오른 다음에 사니까 별로 재미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모회사가 총수일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먹어가는 그런 걸 텐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100% 지분을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장된 다음에 유증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높은 걸 가질 수 있죠. 지분율을. 100%에서 뭐 한 30, 뭐 몇 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봤자 얘네들 지분이 70% 정도 유지될 거 아니에요. 물론 60%, 50%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그만큼 많은 곳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고. 그쵸? 그래서 물적 분할은 오너들 입장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상장된 다음에 얘가 한 60%로 지분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 분할 시에 신설법인 주식을 기존 회사 지분율대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잘 설명이 안 될 수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그렸어요. 한번 볼게요. 주주 입장은 뭐냐면 물적 분할 시에는 신설법인 지분을 전혀 못 받잖아요. 우리 LG화 가지고 있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조금이라도 지분 받았어요?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적 분할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서 내가 뭐 10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10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1%였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둘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두 회사 다 1%씩 다시 가지게 돼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지주회사는 성장성이 낮은 산업, 신설되는 회사는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신규 회사의 성장의 과실을 어느 정도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왜 인적 분할을 하냐? 회사에서 인적 분할 하는 이유가 뭐 주주 친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보통은 승계를 위한 포석일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일적 분할해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그니까 이제 기존의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이제 구도가 좋았다. 그러면은 새롭게 인적 분할하는 회사도 주주와 관련된 구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수화학인데 그냥 이수화학을 재미로 장이수 컴퍼니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이수 컴퍼니를 인적 분할을 8대2 비율로 한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숫자를 때린 거예요. 그냥 요거는 이제 재미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장이수 컴퍼니가 원래 이수화학이에요. 장이수 컴퍼니가 최대 주주가 25% 들고 있고 자사주가 3% 들고 있었다 가정할게요. 실질적으로는 약간 달라요, 수치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들고 있는 총 저거가 28% 회사에서, 그 다음 개미가 72% 들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8대2로 인적 분할을 하니까, 원래 얘가 장이수 컴퍼니가 시총이 1조였거든요. 그러면은 인적 분할 8대2로 했으니까 이제 8천억, 2천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주식수는 어떻게 돼요? 이 장이수 컴퍼니가 이수화학이 3천만 주였는데 이게 나눠주면서 인적 분할이니까 8대2로 나누니까 2,400만 주나 600만 주로 나눠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이수 홀딩스는 여기 25%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25%. 그러면 전체가 2,400만 주였으니까 그 중에 25%가 4분의 1이니까 600만 주죠. 그 다음에 3%가 72만 주. 그쵸? 그 다음 개미 72% 그대로 넘어오니까 요 2,400만 주의 72%가 1,728만 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수학의 주주였던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우리도 내 포션만큼 또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요 회사에서도 똑같이 72%를 받아서 432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지들 몫을 정확하게 지분율대로 챙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이수 홀딩스도 25%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3% 자사주로 똑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요런 식의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자사주는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가겠어요? 원래 장이수 컴퍼니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수 홀딩스.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요 자사주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이수가 이제 지금 아주 진지하죠. 이번 상승 놓치지 않겠어. 우리 모습도 이거와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표정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이런 표정으로 이수학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정. 굉장히 중요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자, OCI인데 OCI도 여러분 인적 분할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한 68.8%, 이건 수치 정확해요. 31.2% 요렇게 지금 인적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대주주가 22.23%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8.25%, 자사주가 1.26%가 있어요. 기타 소액주주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고, 시총은 2조 8,572억이고 주식수는 2,384만 9,371개가 주식수가 돼 있어요. 여기를 인적분할 68.8%로 하고 31.2%로 해서 이렇게 인적분할을 해서 하나는 OCI 홀딩스, 하나는 OCI 주식회사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식 지주회사고 얘가 OCI 주식회사가 이제 신설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요거 비율 똑같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인적분할 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 OCI 사례랑 얘를 구별하자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이수화학은 얘네는 지주회사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자 사업에 전념하자 이런 의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 OCI는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얘를 지주회사가 되고 얘는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 얘 30%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게 만들면 이제 자회사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율을 맞췄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인적 분할에 이렇게 지주회사로 하는 애들이 있냐? 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여기 지금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세요. 얘 지주회사에서 대주주가 있는데 이 대주주의 한 명이 이제 회장이 될 건데 승계구도를 짜줘야 돼요. 근데 얘가 지분이 좀 적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인적 분할을 또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대주주 몫으로 이 세팅되어 있는 22.23% 요거를 OCI 홀딩스 여기 유상증자 할 때 그러면은 여기 지분율대로 얘가 유상증자하면 22.23%는 일단 최대주주 그대로 다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물량을 다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OCI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22.23%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현물출자로 들어가줘요. 현물출자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얘 지분 이 주식값만큼 더 주식을 더 산다는 거예요, 얘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너가 OCI 홀딩스 지분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사주는 원래 여기에 붙어있는 자사주. 그러니까 얘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얘 역시 결국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그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일로 간다. 그래서 지분율 확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OCI가 자사주를 갑자기 찍어낸 거예요. 얘 자사주 없던 회사인데 자사주를 작년 11월인가 자사주를 그렇게 찍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오너가 때문에 이제 OCI는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 OCI 요게 이제 사업회사고 요게 이제 그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사업회사 이렇게 오너가 3세 이유한 회장이 승진했다. 자, 창사 일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분할 통해서 화학회사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고요. 연합뉴스 얘기예요. 그래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 OCI 홀딩스 회장으로 승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은 이날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으로 전임자보다 20세 어린 1983년생 직원을 발탁하는 등,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이제 퇴임 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신세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짰다. 전략 뭐 이렇게 부사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도를 짜기 위해서 이제 인적 분할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수학은 뭐예요? 이수학은 그런 구도는 아니었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수학. 자, 이수학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부터. 이수학. 자, 이수학은 원래 주식회사 이수가 최대주주예요. 최대주의 최대주주는 이수 엑사캠이란 데고,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비상장이죠. 그래서 이수 엑사캠, 이수 이렇게 내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수 엑사캠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고 이수가 이수화학의 최대주주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김씨 이렇게 일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승호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화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지고 있고, 나머지 주주가 이렇게 67 거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9%니까 나머지가 이제 30%잖아요. 그러니까 이 30%가 자회사를 이제 그 장악하는 그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니까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분할 신설회사.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어요. 지주회사로 갈 거였으면 얘네도 그렇게 했겠죠. 아까 그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식으로 갔을 텐데, 얘네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네들의 전략은 뭐냐, 이수화학이라는 본체하고 그 다음 이수 스페셜 케미칼 T라는 이 회사하고 분리해가지고 신사업들 뭐예요? 이수화학의 신사업 뭐예요? 그쵸,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그쵸?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스페셜티가 열심히 개발하게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회사 스페셜티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에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봐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뭐냐면, 이 이수화학에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같이 껴있어요. 뭐예요? 골칫덩어리라기보다는 이제 써먹는 회사 계속. 뭐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종속회사 이수건설 관련위원, 국내 건설 수주 및 정부 SOC 어쩌저쩌고. 그래서 이 분할해가지고 존속해는 회사에 대한 사업 위험이 이수건설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이수건설은 이제 이수화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페셜 케미컬 T 쪽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수화학이랑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원하는 구조로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되는 회사들은 항상 투자 위험 요소를 한 번씩 쓱 보세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뭐 이제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읽다 보면은 그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분할되는 회사,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영업이익률 추산했을 때 분할해서 신설되는 이 정밀화학 쪽의 특수제품 이익률이 훨씬 높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의 추이가, 특수제품의 이익률 추이가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엔 알짜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존속회사가 아니라 존속회사 안에 스페셜티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인적 분할되는 경우에는 사업회사의 신규 사업들이나 성장성 있는 사업들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새로 신설된 회사, 분할돼서 신설되는 회사가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수화학은 더 마찬가지죠. 성장성이 높은 거.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굉장히 그 스페셜한 사업인 건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수화학이 상승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이었고, 그 관련된 특허라든지 그 관련 SDI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 앞으로도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생기는 건 그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수화학은 남아있는 회사는 점점 더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 그래서 OCI는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확대 중심으로 간다고 치면, 얘는 뭐예요? 장희수 컴퍼니는 어떻게 된다?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인적 분할, 회사 분할 시에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나눠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할 얘기 많은데 그냥 이제 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적 분할의 노림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업 분할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기업이 모 회사의 지분 구조를 정확히 복사해서 반영하므로 주주들이 표면적으로 불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쵸? 어차피 나는 이제 물적 분할했으면 못 받는 거였는데, 인적 분할하니까 내 주식만큼 새로 신설되는 회사도 그 지분을 받으니까.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인적 분할이 주주 친화적이 아니라 대주주 친화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주주들은 인적 분할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확대시키는 방향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는 승계 구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OCI 역시 승계 구도 일환으로 이번 인적 분할을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홀딩스에서 분류해서 현물 출자로 유상증자 진행해가지고 존속 지주회사의 지분을 확대시킨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속회사랑 분리된 회사가 있잖아요. 분리된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더. 그쵸? 그 다음 기존 회사는 그거보다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할 회사.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회사죠. 그러면은, 하지만 여기가 지주회사라고 하면, 이 지주회사의 뭐예요?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승계구도에서 유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또. 자, 요게 이제 요 그래프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그 인적 분할과 자사주 마법이라고 이제 김준석 씨가 쓴, 이제 연구원이 쓴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보고서라고 보셔야 되겠죠. 거기서 가져온 건데, 뭐 이거 그래프를 여러분이 꼭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분할된 사업회사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분가치, 그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지분가치가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존속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그 회사는 싸져요. 존속회사. 지주회사의 주가는 싸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주회사가 유상증자하게 되면, 이 분할된 사업회사 주가가 상승해서 지분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물 출자를 해버리면 분할회사 지분일 이 자사주를 현물 출자 플러스 자사주 이거 현물 출자하면 유상증자 시에 어떻게 돼요? OCI 홀딩스 존속되는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승계구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단 빠르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결론은 뭔데? 결론이 이거예요. 이수화학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굉장히 잘 올랐고 얘네들이 펌핑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많이 줬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다? 내일 모레 5월 31일 날 얘네들은 거래가 재개될 겁니다. 거래가 재개될 때 두 개로 나눠져서 거래가 재개돼요. 하나는 이수화학, 하나는 이수 스페셜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거래가 재개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를 사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사야 돼요. 이수화학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수화학은 떨어지거나 기껏해야 그냥 본전이에요. 그쵸? 별로 오르지 않을 거다. 뭐 좀 올랐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여튼 방향은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갈 거다.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떻게 된다? 상승 방향으로 간다. 상승 방향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상승할 거냐? 아닐 수 있어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올랐다가. 근데 한 하루는 일단은 펌핑이 나온다. 하루는 최소한 하루는 진짜 제가 아무리 양보해도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솔브레인을 볼게요. 솔브레인이랑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눠졌죠. 솔브레인 홀딩스 말고 솔브레인을 볼게요. 여러분 솔브레인 얘네들이 나눠진 사업회사니까 볼게요. 이나 어땠어요? 주봉이에요. 이거 1봉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하니 이렇게 보이시죠? 좀 이쁘게 안되나? 이렇게 자자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첫날 어떻게 돼요? 첫날 상한가 가네. 그쵸? 첫날 상한가 쭉 올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거의 상한가가 25%까지 올렸었죠. 그쵸? 솔브레인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들어가요. 조정 들어가서 왜냐면 조정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솔브레인에 대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 지주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분 얘네도 확보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횡보시키면서 확보해서 나중에 더 올려서 여기를 뚫어버려서 더 올라가죠. 그쵸? 모든 지주회사 이렇게 가진 않아요. 모든 그 인적분할하는 회사가. 근데 어쨌든 처음에 오르는 거는 확실하다. 그쵸? 예. 왜냐면 좋은 회사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잠깐 자 솔브레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네는 언제지? 8월 7일 8월 7일 볼게요. 8월 7일 이때 어떻게 돼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어쨌든 얘네도 첫날 어제 상한가 같이 갔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상한가 가는 경우. 이거 저도 기억나는 날인데 얘가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다. 얘는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8월 7일부터 이때가 최고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나락가는 거죠. 그쵸? 나락가는 거죠. 왜? 중요한 것들은 솔브레인으로 넘겼으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껍데기인데 그쵸? 당연히 밑으로 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CI도 지금 이제 가고 있죠. 이렇게. 자, 언제 풀려요? 얘가 중요해요. 내일 풀려요. 내일 5월 29일이 아니라 5월 30일 날 풀려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부터 시작해. OCI는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데 OCI는 근데 승계구도를 잡는 거라 가지고 지금 얘는 약간 다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OCI도 얘네들한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해 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어디 갔니? 투자 설명서. 자, 그다음 회사 분할 결정 요걸 볼게요. 자, 회사 분할 결정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OCI 홀딩스라는 거랑 그 다음에 OCI 주식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신설회사가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얘네들 알짜를 넘겼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알짜를 넘겼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존속회사는 0.688, 아까 말씀드린 분할 신설회사가 0.312, 근데 3118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OCI 홀딩스가 주식회사, 얘는 이제 존속회사고요. OCI 주식회사가 이제 받는 새로운 회사예요. 분할돼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이 돼요?
5월 30일. 자, 5월 30일이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부터 보셔야 돼. 얘는 내일부터 봐야 된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 좀 잠깐 볼게요. 자, 위험 요소 한번 볼게요. 자, 사업 위험, 뭐 인곳, 웨이퍼셀 이런 것들, 얘네들 OCI가 여러분들 태양광 대장주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 놈들의 그 물량 공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TDI 뭐 이런 것들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매출액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동향 어쩌고저쩌고. 자, 코비드 뭐 이런 위험이 있다,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 밸류 체인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중국이 이런 것들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에 뭐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셀 모듈 마찬가지로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긴 있는데 살짝 이제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돼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중국 태양광 시장 전망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내려와서, 아, 이거 진짜 찾아놓을 걸 그랬다. 이게 지금 찾으니까 귀찮네, 그쵸? 여러분들 시간 낭비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중요한 얘기들을 해서 지금 약간 이제 태양광이 돌아서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중국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그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관계예요. 아직까지는 태양광에 있어서는 아, 이거 진짜 완전히 터닝인가 이런 느낌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들어가는 것들도 하고 있고, 케미칼이니까 또, 그 다음에 TDI, 뭐 카본 케미컬 사업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성도 변동이 심하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얘네들이 뭐 그 건설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게. 그리고 부광약품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M&A 해가지고 부광약품 가지고 있는데, 부광약품도 만약에 이제 자회사를 넣으려고 하면은 얘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부광약품 지분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을 거다. 부광약품 지분을 더 사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아, 이거 지금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OCI도 마찬가지예요. OCI도. 자, 이거를 얘기할게요. OCI는 자, 아까 어디 갔어? 우리 PPT.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지주회사잖아요. OCI 홀딩스. 얘네는 시작하면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OCI 주식회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쵸? 오너가 OCI 홀딩스 지분을 확대해야 돼. 얘를 지분을 확대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얘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돼요. 얘가 주가가 올라가고, 얘가 주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어떻게 돼요? 이 지분을 여기를 이제 얘네들 유상증자를 때려버려요. 그럼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리면 여기 지분을 얘네들은 다시 다 받겠죠. 그 유상증자 그 주주 배정이니까 주주 배정된 만큼 받을 거고, 그 다음 추가로 어떻게 돼요? 요거만큼을 어떻게 된다? 현물 출자를 시켜버려요. 현물 출자. 뭐냐면 얘가 이만큼 더 사겠다는 유증을 해가지고 더 사서 어떻게 된다? 오너가 OCI 홀딩스 지분이 확대될 거다. 그러려면 더 많이, 요 지분으로 얘를 더 많이 사려면 얘가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최대한 지분을 늘리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주가가 상승해야 돼요. 얘가 주가가 상승하고 얘가 주가가 떨어지면 그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OCI도 신규로 이제 딱 되는 회사, OCI 말고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 그 회사를 좀 사는 건 괜찮다. 그 회사를 지금 봤던 그 회사 어디 갔어요? 그 회사에 사는 게 좋다. 그쵸?
분할 신설회사. 이 신설회사를 여러분들이 사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분할 신설회사. 이런 식으로 자본도 이렇게 돼 있고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그쵸? 부채 신설회사가 좀 많긴 하네 부채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요 신설회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0.311 해서 대주주 지분 변동 현황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5월 30일 날 변경해서 상장되는 재상장일이다. 내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뭐 보셔야 돼요? OCI는 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OCI 말고 새로 신설되는 회사 걔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 걔를. 그리고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오르냐? 아니죠. 그쵸? 다른 것들 이 솔브레인은 많이 올랐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장 최근에 물적 분할한 애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인적 분할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현대 그린푸드랑 현대 GF홀딩스. 얘가 지주회사. 시작하자마자 오르는 척만 하고 그냥 얘는 떨어졌죠. 원래 지주회사는 떨어진 게 맞으니까 나락가는 거고. 현대 그린푸드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오르는 척 하더니 오르기는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랐다가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오르긴 오른다. 상장된다. 오르긴 오른다. 예, 그쵸?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는 얘네들은 약간 이제 저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앞서가는 회사 이런 그 성장 산업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투심이 좋지 않은 거죠. 개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 입장에서. 하지만 OCI는 이제 어쨌든 더 좋은 사업부를 OCI 넘기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치가 높아져야지 나중에 지분을 OCI 그 홀딩스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다. 그래서 뭐 봐서 진짜 흐름이 강하면은 더 가져가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내일 상승분은 어느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OCI는. 그래서 내일 지켜봅시다. OCI 그 신설되는 회사 내일 오전에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저도 볼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롱 글로벌이 있어요. 최근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얘네들 보시면 얘네도 인적 분할했어요. 코롱 글로벌이랑 코롱 모빌리티로. 그래서 얘네들 시작하자마자 얘네 상한가 갔어요. 그쵸?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정 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여러 번 올려서 거의 2배를 보냈다. 그쵸? 3,750원에 시작했는데 7,950원이니까 2배 이상 갔죠.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 인적 분할한 애들이에요. 얘랑 현대그린푸드 이런 애들. 근데 코롱도 마찬가지로 코롱 글로벌이랑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인적 분할로. 얘가 신사업이고 성장산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모빌리티 그룹 이거 성장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OCI도 태양광이랑 뭐 여러 가지에서 좀 더 성장 산업들을 OCI 신설회사에 맞췄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오늘 밤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내일 투자에 반영해야 되는데 벌써 9시 20분이에요. 이거 저기 변환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럼 여러분 10시에 본다는 건데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나 하나 갤러리는 약간 다른 케이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하나 갤러리에도 올랐었어요. 이만큼 올랐다가 이제 조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신설회사고 갤러리아 이렇게 했었다. 하나 솔루션랑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예.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갤러리 언제 된 거야? 3월 31일이구나. 언제야? 3월 30일. 여기네. 그래서 얘도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이지바이오.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 사기였지 뭐 거의.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보세요. 1상, 2상, 3상, 4상, 5상, 대충 6상, 그 다음에 7상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던 애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 가장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던. 그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신설된 회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주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무상증자를 때려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또 한번 크게 올리고, 그쵸? 다음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액면 분할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늘린 거예요. 유통 주식수를 그나마 전체 주식수를 그만큼 늘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갔다. 이지바이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성공적인 인적 분할, 뭐 사기적인 인적 분할, 템버거 보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버거
보내고 쌍봉 만들고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이 미친 놈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이수화학이나 뭐 저기 OCI가 그렇게 갈 놈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놈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들 신설되는 회사들은 어쨌든 한 번의 상승은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수 스페셜티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가. 왜냐면 이수가 워낙 잘하는 애들이니까. 옥타브도 높게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잘하는 애들. 이수 페타시스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얘네들. 그죠? 얼마였어요? 1,400원짜리가 얼마가요? 템버거 같잖아요, 그쵸? 예. 네, 템버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라서. 그렇다고 OCI 못한 애들이냐? 아니에요. OCI는 태양광 짱 먹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저기가 됐으니까, 그쵸? 받쳐줬었잖아요, 그만큼. 13,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65만 7천원. 많이 갔죠? 예, 얼마예요? 만원짜리가 이렇게 갔으니까. 65배? 아, 65배 갔었죠. 근데 얘네는 그만큼 실적이 받쳐줬었어요. 태양광의 정점, 그때 최고 잘 나갈 때. 이때부터 이제 중국 애들이 뛰어들면서 바로 몇 개월 안에 폭삭 망했던 회사가 바로 OC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OCI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영광을 재현할 수 있냐? 영원히 재현 못한다. 왜? 태양광 때문에. 그 중국 태양광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꿈에 가깝고, 다만 OCI가 요번에 분할된 회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승계 구도에 있어서 좀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OCI는 한번 내일 보고요. 내일 짧게 보고 나오셔도 돼요. 안전하게 보려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저는 좀 잡아보고 싶다. 그래서 분할로 잡자. 그래서 위험하면 분할로 잡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도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예전 인적 분할들, 제가 인적 분할 다 봐왔으니까 좀 잘 올라가. 옛날 두산 그룹이 그때 이제 인적 분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인적 분할에 잘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약간 지금 전체 주식장도 상승 분위기고, 이수학이 워낙 이런 것도 잘하던 놈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얘네들 기관이 개입했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뽀찌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았었어요, 이수. 그래서 저는 장이수가 잘 깔 거라고 봅니다. 장이수. 긴 장자. 그래서 장이수. 잘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잡아보자. 내일 모레. 예, 저는 이제, 근데 분할로 잡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밑에서 한번 더 잡아주면,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 1추천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한번 잡아보자가 1순위에요. 그 다음에 내일 역시 OCI 한번 잡아보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MSCI 신규 편입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내일 종가 정도에 잡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분 먹고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 다음날 나와도 되는데, 다음날은 약간은 이제 모험이고, 다음날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얘네들이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엔비디아 얘네들 한번 터닝하는지 한번 볼게요. 터닝하는지.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잘 가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크로스 체크 해볼 필요가 있고요. MSCI 신규 편입주들, 얘네들은 한번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요거랑, 그쵸? 인적 분할하는 우리 OCI 신규로 만들어진, OCI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OCI 말고 새로 생기는 그 회사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존속해서 사면 안 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찾아드려야 되겠다. 괜히 여러분들 잘못 사면은 이제 여러분 충격받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 이거 바뀐 거 이름이 어디 나왔었지? 내가 찾질 못하네. 잠깐만요. 바뀌는 회사 이름 요약 정보에 나오지 않을까? 요약 정보. 요약 정보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투자 설명서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 아니지. 자, 분할된 신고서 여기 있겠지. 그죠? 주요 일정. 일정이 안 나온다고? 분할회사 이름이 어디 나와? 어디 갔어? 이거 계속 보이다가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CI 주식회사고.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라이브로 할 걸 그랬나? 그쵸, 여러분들. OCI 홀딩스라는 데가 존속회사고요. OCI라고 그냥 OCI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신규 상장되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하는 회사거든요. 그쵸? 반도체용.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거는 잘 애매하니까 이제 홀딩스가 이제 저기 하는 거고, 부강약품이나 이런 것들 얘네들 가져가는 거고, 이 OCI 화학 회사 여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랑 그다음 기초화학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 신사업을 얘네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짜 회사들, 성장성 높은 회사 여기다가 저희 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태양광은 얘네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거는 OCI다. OCI 홀딩스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 됐죠. 자, 그리고 부강약품은 좀 얘네들은 주식을 얘네들 안 건드려요, 당분간. 왜냐면은 얘네들 부강약품은 OCI 홀딩스가 이제 그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0%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회사로 하려면. 얘네들 30%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좀 쉽진 않다. 왜냐면 유통 주식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얘네들 지분율이 나중에 10%대밖에 안 돼 보이네. 그쵸? 그럼 30%대 만들려면 부강약품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건드리지 마시고. 동국제강도 인적 분할할 거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기라고. 조선내와 역시 인적 분할할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 무슨 짓을 했네. 액면 분할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한번 장난을 쳤고, 액면 분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유통 주식 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저거네, 품절주네,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인적 분할한다고 하면은 그 인적 분할하는 회사 주가 잘 갈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조선내화도 앞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분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분할 중에는 물적 분할은 그 신규 회사가 우리가 투자할 방법이 어려운데, 인적 분할은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들어가면 인적 분할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충분한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뭐 승계되는 회사들 뭐 그 지분 취득하고 자사주로 그 저거 높이는 메커니즘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인적 분할에서 새로 생기는 회사가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을 가져간다면 걔는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 OCI는 OCI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 OCI 홀딩스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지주회사고, OCI를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뭘 잡는 게 나아요? 장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우리가 잡아보자. 그래서 분할로 잡으면 되잖아요. 잡았다가 만약 펌핑했다 내려오면 그럼 거기서 팔고 또 내려와서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아니면 잡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 그냥 놔두면서 분위기 봐가지고 우리가 더 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불타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권유는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서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한 것 같고요. 이 영상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한 며칠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전용 영상은 놔둘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